다음은 투자 프로세스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는지, 앞마당에서 투자의 빈 공간 어떻게 채우는지 오늘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박사님.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본 단지가 정말 사도 되는 단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마당은 늘어가는데 투자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이런 고민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대화할 때 좀 대화를 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가치 판단이 잘 안 되는.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저환수 원리는 배웠는데 저환수 원리를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보고 있어요. 저환수 원리 적용을 못한다. 세 번째로는 프로세스 적용이 안 된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제대로 투자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열중반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투자합니다. 나 2억 5천 정도 또는 3억 정도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지? 이 질문부터 먼저예요. 실제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이버에 이거 찾으면 이런 엄청 3억 여윳돈 투자, 2억 여윳돈 투자. 그러면 뭐 별 볼 게 다 있어요. 이제 금액이 높아지면 보통 아파트 투자가 나오고 금액이 낮으면은 이제 금융적으로 뭐 어디에 해라 이런 거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투자라는 것이 그냥 돈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투자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돈 맞는 거를 찾아서 돈을 넣으려고 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실에서 갭 2억 6천에서 3억짜리 필터링 걸어가지고 단지 나오면은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지. 단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어디부터 가야 되나? 이제부터 고민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흔한 빈도로 하는 것이 아는 지역에서 그냥 돈 맞는 거 찾기. 이걸 흔한 빈도로 합니다. 그래서 철산동 광명시에 있는 철산 센트럴 프로죠. 저게 제일 좋은데 저거는 13억 4천 7억 6천 5억 8천 들고 그 옆에 이편한 센트럴이 쟤는 조금 연식 됐는데 그래도 얘는 좀 괜찮으니까 9억 5천에 5억 5천 4억 들고 찾아보니까 도덕파크 타운이 2억 5천에 살 수 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요?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배우기 전에 해나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투자합니다. 요거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오죠. 일단 신축은 못 사주고 아쉽지만 이거라도 사야겠다. 이거라도 사야겠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뭐라도 사야겠다. 이게 이제 일단 가본다 유형이고 그 다음에 망설이는 유형. 사도 되나? 안 되나? 오르나? 떨어지나? 15년째. 망설이는 유형. 그리고 계속 물어봐. 여유자금 2.5. 저축하니까 여유자금 2.5이 늘어나지 않아. 계속 2.5이요. 그 다음에 이거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땡겨 내줄 수 있는 요. 크게 세 가지로 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투자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자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일반 투자, 정보 수집. 얼마 있는데 어디 사죠? 얼마 있는데 어디 사죠? 그 다음에 매수 결정. 이거라도 사자? 기다렸다가 또는 대출 더 받자.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유형이고 이게 이제 돈 벌기 되게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0억이라는 순자산 10억을 투자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은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단계 4단계 정보를 수집한다. 가치를 파악하는 아는 지역과 아는 단지를 만들어. 그리고 투자 기준을 적용해서 투자 물건을 선별해요.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물건을 선별한 후에 앞마당에서 투자 단지를 추리고 의사를 결정해요. 그리고 매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나와 맞는 조건을 찾아서. 이게 실전 투자자가 가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프로세스고요. 자, 먼저 정보 수집을 할 겁니다. 정보 수집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앞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잘 아는 지역, 잘 아는 단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정보 수집이라고 제가 이제 정했고, 임장하고 임장 보고서 쓰면서 아파트 가치, 입지와 상공성을 제대로 파악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가치를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도덕파크타운 사도 되는 아파트인가? 그냥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는 첫 번째로는 가치에 대해서 먼저 명명해요. 도덕파크타운은 얼마나 좋은 아파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인보 쓰는 거고, 인보에서 단지 분석 단계에서 이 단지에 대해서 생각을 적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나가면서 단지가 좋다,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가치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광명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지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광명은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인가? 얼마나 좋은 지역이지? 얼마나 좋은 지역이야? 라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강남 1시간 이내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리고 그 외에 업무지구, 다른 어떤 직장을 갈 수 있다? 라든가 환경이 어떻다? 등으로. 광명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좋은 지역인가? 그래서 철산동은 광명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인가? 살고 싶어하는 첫 번째 동네인가? 아니면 그 다음 동네인가? 라고 생각 정리하고. 그럼 그 중에서 도덕파크타운은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나? 덜 좋아하나? 가장 덜 좋아하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도덕파크타운은 입지는 이런데 그리고 생활권은 이런데 단지는 이렇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대로 정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서대로 가치를 파악하고 말할 수 있도록 임장의 순서도 정해져 있고요. 인보 쓸 때 단지 분석
까지 해서 이 생각까지 적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단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와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아파트를 잘 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합니다. 네, 이거 뭐죠? 네, 분위기 임장 지도. 그리고 동네 파악하고 단지 보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분위기 임장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단지 임장 쌓고, 단지 임장 쌓고 나서 매물 임장 쌓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임장 보고서로 정리까지. 그러니까 임장 보고서, 아니, 아파트 투자하는데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아파트 투자를 잘 하려면 이것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투자 원칙 지켜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자, 임장 보고서는 일단 첫 번째 임장 보고서 쓰면서 입지 가치를 판단할 줄 알죠. 이게 강남 접근성이 좋은가 아닌가, 입지가 약한가 또는 강한가 이런 걸 판단하고, 두 번째 분위기 임장을 통해서 동네를 쭉쭉쭉 돌아보면서 이 전체 광명에서 철산이 제일 좋은지, 광명동이 좋은지, 화안동이 좋은지를 그 동네 안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동네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위기 임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지를 하나씩 보면서 이 단지가 좋은 동네 있지만 이 단지가 불편한 게 있진 않은가, 언덕인가, 너무 뒤쪽에 터졌나, 협소한가, 지하주차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네가 좋은데 그 안에서 이 동네 안에서 이 단지는 얼마나 좋아할지를 단지 임장을 통해서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매물을 보는 거예요. 매물을 봐서 실제로 오늘 이 시장에 나와 있는 현장 물건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치랑 가격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으로 가는 거고, 이 모든 단계에서 임장 보고서의 기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해야 내가 투자할 단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임장을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장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어디 다녔어요? 했더니 그 강의에서 좋다고 한 동네만 갔다 오면요, 그 동네가 왜 좋은지 모르고 정말 선호가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강의에서 여기가 좋고 여기가 덜 좋아요 이야기하는 거는 찝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정보를 그냥 드리는 것 뿐이고, 그리고 가서 내가 온몸으로 이걸 느껴야 돼요. 이 지역과 단지가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가치 판단이 안 돼요. 그걸 듬성듬성 하니까 사이가 깁니다. 사이가 하안이랑 철산만 알아, 또는 철산과 광명만 알아,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이 중에서 하나를 빼거나 축약해서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돈 버는 투자자는 이렇게 입지 가치에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까지 다 알고요. 그래서 기록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원칙에 맞는지 하나씩 체크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투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고요. 돈을 못 버는 투자자들은 이런 거예요. 입지 가치 모르니까 그거 구축 그거 사도 되나요? 하는 거예요. 아니, 땅을 보시라고요. 땅이 어디 있는지 보시라고. 그리고 그 동네를 듬성듬성 보니까 거기 그 광명 주변에 어수선하고 안 좋던데 진짜 여기에서 이런 거 사도 돼요? 이런 말 하는 거야. 전체를 안 보니까. 그리고 단지를 안 보니까 좋아하는 단지인지 덜 좋아하는 단지인지 모르고, 그리고 물건을 안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다 해야 하고, 그걸 안 하고 기록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거나 투자를 못 하거나 대충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투자자는 가치 알고 프로세스로 투자하고, 투자를 못 하거나 투자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가치가 헷갈려. 그래서 내 맘대로 내키는 대로 판단해요. 그냥 나는 저기가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또는 차장님은 여기가 더 좋다고 했어?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대로 그냥 걸리는 대로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려면 또 어려워요. 또 안 돼. 그리고 제대로 못 해요. 반복해서 돈이 안 돼요. 네. 임장하고 인보를 각 단계를 제대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차곡차곡.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데만 보고 그러면 임장의 의미가 없고요. 투자를 결정할 때 선택한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선택을 못하거나 아쉬운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쌓아 올려야 하고, 이걸 쌓아 올렸다는 가정하에 투자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투자 후보를 선별하는 걸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 원칙 이만큼 배웠어요. 적정가, 환급성, 수익성, 원금 보정, 리스크.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투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기준이고, 투자 기준,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치 대비 저평가된 물건을 사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는 단지를 사야 하고 수익이 날 때까지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저평가하고 황금성은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중에 전세가율 기준이 시장마다 조금씩 변해요.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쌀 때는 이 가격 자체 거품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요 50에서 60 정도 서울에서 되면은 적정한 전세가율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후반부로 가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전세가율 기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시장마다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리스크 부분은 잔금 대비, 역전세 대비, 대응 가능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고, 이것을 확인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물건 보겠습니다. 자, 잠실 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렐스는 여기 있고요. 네, 송파구의 대장이에요. 현재 매매 33억.
전세 12억. 이거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잠실 S는 내가 투자할 게 아닐까? 투자해서 제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마당을 만들 때 모든 매물이나 모든 단지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가격이랑 투자금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잠실 S는 33억인데 저평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정고점을 넘지 않으면 지금 싼 가격이에요. 근데 정고점을 넘겼다고 해서 반드시 비싸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고점을 넘어도 비교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싸고 내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실 X는 정고점을 넘지 않은 가격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X의 저평가 부분에서 내가 정고점이 3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같은 가격들과 비교 시에 더 좋은 가치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비슷한 가격 중에 얘가 제일 좋은가? 라는 걸 판단했을 때 저는 개포 쪽에 있는 신축들이 지금 잠실 S랑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실 S가 지금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싸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네. 같은 가격들 중에서 얘가 좋은 가치는 아니에요. 얘보다 같은 가격에서 더 좋은 가치들이 아직 시장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평가 판단해서 X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 기준에 대입하면, 자, 투자 원칙으로 검토했을 때 저평가, 가치 대비 저평가인가?에서 얘는 바로 나도 K가 돼요. 예선 탈락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안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물건이에요. 다음은 우리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에 있는 대한아파트라는 단지이고, 이 단지는 여기 고색역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이제 걸어서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내에 위치한 단지이고 구축 아파트예요. 여기 매매 3억 3천, 전세 2억 5천에서 투자금 8천만 원, 전세율 75% 정도 돼요. 가격 어때요? 싸요? 비싸요? 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이 단지는 모를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 오면 여러분들 찐 투자자입니다. 아직은 여기까지 안 가셨도 괜찮아서 이제 안 가셨을 것 같고, 이 단지는 어떻게 가치부터 판단해야 되죠? 가치 판단해 볼게요. 네, 수원구, 건선구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수원에서 영통, 밑에가 이제 건선인데, 건선에서도 맨 끝단에 있는 곳이 고색이고요. 여기서 강릉까지, 거리가 그 대중교통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우리 아까 같이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지역 안에 얘는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에요.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고,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 중심지 접근성이 약한 곳은 수도권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강릉 1시간 내에 진짜 안 오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은 상품성이 중요해요. 왜? 입지 가치, 땅의 가치가 약하니까. 아까 땅과 상품성이라고 했죠? 얘는 땅의 가치가 약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지역에서는 상품성이 중요해. 상품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상품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지가 연식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단지 주변의 생활권이나 상권의 환경, 그리고 단지가 하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연식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에 따라서 상품성을 달리 평가하는데, 쉽게는 일단 연식으로 평가를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단지는 구축에다가 주변이 아직 개발이 덜 돼서 환경적으로 선호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지는 실질적으로 3억 3천이라는 가격이 절대가 가격은 굉장히 싸게 느껴지지만 저것은 저평가가 아니고 가치가 낮아서 원래 그 가격, 일명 제가 지평가라고 말하는데 원래 지가격이다 이렇게. 네, 가치가 낮아서 원래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곽의 구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약하죠. 황금성이 약하고 선호가 낮아요. 가치가 없어요. 얘는 원래 이 가격에서 저평가 안 되고 가치도 낮아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면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아웃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다음. 여기는 대구 수성구예요. 대구 수성구에 황금동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4단지가 있어요. 대구 수성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아도 굉장히 입지 가치가 좋고 학군이 빵빵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황금동의 이주에 이렇게 모여있는 아파트인데 약간 외지기는 한데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그 가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쟤는. 첫 수성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연식도 저기 2006년식 정도 돼서 아직은 괜찮아요. 그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5억 6천이에요. 5억 6천에 전세가 3억 천. 얘는 가치 대비 저평가일까요? 를 판단하려면 사실 지방 인정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구축도 8억 9억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 정도면 싼 거예요. 저평가 맞아요. 그럼, 황금성 해야죠? 2006년시 1339세대. 1층 안 산다고 치고, 그럼 황금성? 맞아요. 황금성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고 내가 거래할 때 좋은 시기에는 충분히 잘 팔 수 있는 단지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 수익률 보면 자, 22억 5천 들죠? 전세율 55%죠. 그러면 내가 이거 사면 얼마까지 오를까 고민하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전세가율을 보세요. 전세가율 55%에 그러면 원금 보전이 저하되는 전세가율에다가 투자금 2억 5천이 들어가면은 얘가 나중에 막 10억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 시기를 내가 점칠 수 없고, 그리고 현재 2억 5천 정도면은 이 시장에서 더 좋은 서울이라던가 상위급들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익률과 원금 보전 부분에서 얘가 X 표시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지역이 어디든지 가서 단지 하나하나 정원 수월리를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봐야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 안 하고 막상 내가 닥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닥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지금 부동산 가는 거 무서운데 닥치면 가서 사올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투자는 연습하고 숙련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창원으로 갔어요. 창원의 마산 합포구로 왔어요. 합포구에서 교방동에 있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라는 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신축 단지이고 현재 4억 3천에 전세가 3억 4천 정도 되고요. 2020년 시기예요. 999세대. 단지는 가면은 좀 좋아요. 투자금 9천만 원, 전세가율 81%. 그리고 앞으로 얘는 3년간 공급이 없어요. 해볼게요. 저평가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인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 정도 연식에서 4억이면은 저평가라고 외워도 괜찮아요. 네, 저 정도 연식인데 33평인데 4억이다. 그럼 외워도 괜찮아요. 일단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보다 가치가 더 낮은 하위 입지에서도 이 정도 연식이면 5억, 6억 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주변의 구축도 3억 5천, 4억 이렇게 해요. 사실 제가 되게 이제 저평가된 가격이고 저평가다. 그리고 황금성 있나? 2020년 999세대니까 황금성 있어요. 자, 그럼 수익성 원금 보전 한번 볼게요. 수익성 원금 보전. 저는 된다고 봐요. 수익성. 일단 전세율 81% 이상이거든요. 전세율 81% 이상이고, 마산은 창원에 속해 있지만 창원보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창원에서 제일 좋은 단지가 지난 장에서 10억을 찍었어요. 창원 마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집에 돈을 쓰는 그 범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구축 단지들도 6억 이상 거래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연식이면은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난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81% 전세율이라면 투자할 수 있어요. 수익성과 원금 보전에 모두 해당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공급 없으니까 리스크 해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기준에 들어와요. 투자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투자한다? 이거 투자해요?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거면 제가 이걸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들. 9천만 원을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면 여러분들한테 안 가져왔겠죠. 왜냐하면 저는 시장 교란자가 아니니까. 이 기준에 맞다. 이 정도로 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이라던가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더 좋은 게 있는지를 앞마당에서 살펴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투자 원칙을 하나씩 보면서 단지를 하나씩 일단 선별하는 거예요. 일단 단지만 선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수강을 좀 여러 차례 하신 분들은 앞마당이라는 거 만들고 앞마당 끝에서 1등 뽑기 하죠. 1등 뽑기에서 이 단지가 1등이에요 하죠. 그리고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1등 뽑아놓고 이 단지에서만 매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 매물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1차적으로 이 단지의 현재 가격과 이 상황이 투자 원칙에 맞는지 1차적으로 검증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인 투자는 그 뒷단으로 더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물건을 한번 선별해보는 정도. 아, 얘는 투자 원칙이 맞구나. 내 돈에 안 들어와도. 요 전세율 기준만 잘 지키면은 내 돈에 안 들어와도 가치 판단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 저환수 원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저환수 원리 맞는 물건들 뽑고 그 중에서 내 투자금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 괜찮은 걸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물건을 선별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선별하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막 엄청 많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선별해서 쭉 뽑은 다음에 A광역시에서는 7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있고 B 경기도에서는 투자금 2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있고 그럼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나는 지금 투자금 7천만 원 있으면 이쪽 가서 물건 찾는 거고 투자금 2억 있으면 이쪽 가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튜터님들한테 물어보면 3억을 어디 가고 어디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3억에 맞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면서 계속 실력을 늘려나가면은 이렇게 하나씩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는지 점차 알아가게 될 거고 그럼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지고 점점 쉬워지고 더 뾰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앞마당을 만들면서도 해야 되고 투자 의사결정도 저환수 원리로 체크해 가면서 의사결정 하시면서 이제 투자 물건을 더 뾰족하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는 다 저환수 원리 들어오니 내가 이 역에서 나는 B 경기도 저쪽에서 사겠다 또는 A 광역시에서 사겠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 많이 알아가면은 지금 이 원칙이 들어온 물건들은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네, 그 물건을 찾아서 의사결정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물건들을 찾은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죠. 자, 내가 앞으로 다시 내가 어떤 지역에서 봤더니 2억대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 지역에 있는 것 같아. 있네, 꽤 있네. 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 가서 투자하려고 물건을 찾으면 물건을 보러 가죠. 실제로 매물 임장이라고 하는 부동산 임장을 가서 실질적인 매물을 보는데 매물 보고 와서는 투자 원칙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거 아마 많이 쓰실 건데 매물 정리하는 시트, 엑셀이나 스프레드 시트로 많이 쓰시는데 카페나 이런 데도 뒤져보면은 아마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이거 좀 보여드리면은 자, 내가 만약에 한 2억 6천, 7천 이걸 투자한다고 쳐요. 그럼 기름에 가서 물건 쭉 봐요. 근데 기름 이 10단지 라운유라는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서 매매가 9억에 전세가 6억 5천으로 전세 임차인 이미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집을 와가지고 저환수 원리에서 쭉쭉쭉 쓰는데
저평가는 이전 전고점 대비 가격은 이하이고 앞마당이랑 비교했더니 43평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하고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이니까 236세대면 조금 아쉽지만 황금성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층도 13층이니까 층도 좋아요. 4층 이상. 근데 여기에서 수요 평형. 네, 평형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게 43평인데 40평대는 상급지에서는 좀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고 가격이 오를 때 잘 오르지만 그 수요, 돈이 많은 수요가 아니면은 평수가 너무 큰 거는 오히려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부담되거든요. 30평이면 우리 네 식구 살 수 있는데 저거 40평대 사면은 실질적으로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이 아니면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지가 아니면 큰 평형대가 오히려 황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형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평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낀 매물로 잔금이 안 필요하고 바로 승계를 받으면 되지만 황금성이 약해서 투자 안 한다라고 X를 쳤어요. 이렇게 물건을 보고 와서 그날 오늘 나 열심히 인정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오늘은 내가 진짜 뽀짝하게 살았다 하고 쉬고 싶겠지만 매물을 이렇게 하나씩 다 입력해서 평가하셔야 돼요. 이걸 그날 평가 안 하면은 놓치고 흘리는 매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도난 브라운스톤 봤는데 얘는 25평인데 가격 7억 7천에 전세 4억 8천으로 임차인 살고 있어요. 임차인 살고 있으면 일단 잔금 리스크 해지했죠. 그리고 저평가도 이전 고점이 8억 9,500인데 7억 7천이면 이전 고점 대비 가격도 싸고 주변에 내가 다른 앞마당들 비교했더니 얘가 저평가인 것 같아. 충분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세대수랑 층이랑 수요 평형도 모두 맞았어요. 그리고 전세율이 맞다 보니까 수익률도 지킬 수 있고 적정 전세율도 지켜서 원금도 보존될 것 같아.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봤더니 뭐 잔금은 전세 승계할 거니까 리스크 없고 리스크 해지되고 해서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이게 저환수원리 맞죠? 맞는데 어떻게? 내 돈에 안 맞아. X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한 실수 이거를 보지 않고 여기 투자금만 보고 OX를 하는 거예요. 투자금 맞네? 안 맞네? 맞네? 안 맞네? 이러면 실전적으로 제대로 투자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투자금은 맨 마지막에 위에 저환수원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살 수 있어? 살 수는 없네. 안타깝지만 돈 많은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X 치는 거예요. 투자금 안 맞는다. X. 그리고 그 옆에 도난 브라운스톤도 비슷하게 얘는 33평인데 9억 5천인데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이 9억 3천이야. 근데 그 집을 못 봤어. 그래서 얘가 좀 더 평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세모를 칩니다. 전 세모도 쳐요. 네, 세모 치고 나머지 다 맞았어. 근데 얘는 집주인이 살고 있고 이사 갈 곳이 있대요. 그럼 임차인 새로 맞춰야죠. 그럼 어떻게? 잔금 안 되죠. 그 투자금도 안 맞죠. 그러면 저환수원래 대충 맞는데 잔금 안 되고 투자금 안 맞네? X 치고. 답심리 청소 2차는 127세대예요. 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26년도 10월에 만기 있어요. 새끼고 사면 되죠? 근데 얘는 127세대라 황금성이 너무 약해. 얘는 X.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내 투자금에 맞고 잔금 리스크 해지하는 애들은 다 X고 투자 기준에 맞는 거는 돈이 안 돼서 X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문제거든요. 첫 번째 문제, 갭만 본다. 두 번째 문제, 시키는 대로 해봤지만 돈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물어볼 때 제가 느끼는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이거. 뭐냐면 이 매매가 전세가하고 그리고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사장님이 브리핑 해준 걸 들어서 그냥 와요. 들어서 그냥 온다고. 사장님이 브리핑 해준 걸 그냥 들어서 오고 그리고 이게 내 돈이 안 맞으니까 투자가 안 되네? 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물을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할 때요. 사장님이 브리핑 해주는 수준으로 안내받고 오시는 것은 거의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눈에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매물 깊숙이 찔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매물 깊숙이 찔러라. 찔른다는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더 알아봐야 된다. 사장님이 첫 번째 만남에 나한테 알려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투자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만 확인하고 오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매물을 브리핑 받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투자하기 어렵고 또 갭 맞는 건 아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이 각각의 매물들 특히 저환수원리 안 되는 거 빼고 저환수원리는 맞는데 내 투자금이라던가 잔금 현황에 따라서 조건이 안 되는 매물들은 버리지 말고 한 번씩 다 찔러봐야 돼요. 깊이.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지라는 걸 역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도난 브라운스톤이 여기 7억 7천에 4억 8천에 살고 있어요. 투자금이 2억 9천이 들어요. 근데 투자금 약간 추가해요. 저환수원리는 다 맞아요. 근데 얘가 내가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투자가 안 되면은 일단은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물건 못 사는 이유는 뭐지? 물건 못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저환수원리가 안 돼서 못 살 수도 있지만 그건 되는데 투자금이 초과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금 초과한 이유는 뭐지? 매매가가 높거나 전세가가 낮거나 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매매가 깎거나 전세가 올리거나. 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할 때는 단지 내 매매 현황이랑 전세 현황이랑 전세가 수준도 파악해요. 뭐래도 제시할 게 있을까 해서.
자, 얘가 최근에 거래된 것이 이제 6월 달에 8억 1,000으로 1,500원 최고가로 거래된 후에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낮게 거래됐어요. 바로 7억 7,800으로. 그리고 8월에 7억 4,900으로 또 낮게 거래됐어요. 여러분, 매도인 입장으로 빙의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집 꼭 팔고 싶어요. 꼭 팔고 싶은데 실거래가가 계속 낮게 찍혀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자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 실거래가가 떨어지네? 사장님 요즘 손님 많아요? 간간히 오는데 잘 거래는 안 되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매수자 입장만 맨날 생각해서 그래. 놓칠까봐. 근데 매도자는 똑같아, 매도자도. 실거래가 낮게 찍혔네. 내가 더 깎아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낮게라도 깎아서 팔아야 할까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래서 단지 내 매매 현황하고 최근 실거래 보는 거고, 그리고 주변 전세 현황 같은 것도 보는 거고, 주변 전세 봤더니 이 종류에 주변 전세 하나도 없고, 단지 내 전세가 났는데 5억에 나와있어. 딱 하나. 그래서 이럴 때 막 머리를 엄청 쓰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은, 이거, 만기가 내년 2월이면은 몇 개월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부터 이사 준비를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걱정돼요. 벌써 전세가 저렇게 없네. 네. 내년에 전세 구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이사 가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그런데. 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있어, 한편에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건을 이제 이야기해보는 거죠. 네. 혹시 임차인이 단기 거주를 원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이 동네는 이 옆에 이 학교들, 이 초등학교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독수 여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매원천 뭐 사립이 그래서 저기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 장기 거주를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상황 확인하고, 매도자 상황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물건에다가 물건 보고 오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사장님한테 한 칸 한 칸 물어보면서 물건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건을 깊이 찌르는 거예요. 브리핑 받고 끝이 아니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죠. 실제로 투자 의사가 있다고 사장님한테 밝히면서 이 사람은 어떤지, 전세계약 재조정 가능한지, 매도자 왜 꼭 팔아야 하는지 딥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혹시 조건 맞으면 이거 사도 되는 게 맞나? 여기에서 또 퀘스천이 있으니까 혹시 이거 내가 조건을 만들었는데 매코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매코에서 리젝되면 어떡하지? 또 이것도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봐요. 이 집을 깎았어. 그래서 내가 협상 다 해놓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매코를 받았는데 그 집 지금 사면 큰일 난대. 그래서 내가 안 산다. 그럼 내가 망하나요? 그냥 사장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깊이 안 찔렀어. 그래서 그냥 브리핑만 받고 왔고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조건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어. 안 샀어. 옆에도 와서 또 안 샀어. 사장님한테 미안한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나아요? 깎아놓고 그냥 미안한 게 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자, 내가 막 이거를 해가지고 막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건을 만들었는데 메코 받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샀어. 알고 보니까 사면 안 되는 집이야. 어떤 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는 거예요, 최악.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메코를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또는 이게 통과를 못할지 사면 안 되는 물건인지 내가 잘 판단이 안 돼서 매물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해도 마음을 먹으세요. 이것이 내가 돈 버는 과정이고 미안하다면 어쩔 수 없다. 미안한 걸 감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처음부터 이 물건을 안 살려는데 장난으로 찔려본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 마음으로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환수원리 맞으면 어느 정도 물건이 되는지를 좀 한 번씩 더, 한 단계씩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게 조건이 되면 네, 가격도 조정이 되고 전세도 새로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투자금에 맞아서 저환수원리에 맞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되며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34평도 9억 5천에 6억 5천 3억에서 투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찔러봤더니 집주인이 이렇게 싸게 팔겠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 갈 곳이 있는데 잠깐은 주인 전세 살 수 있다고 한다. 할 수 있어요. 없는 일이 아니다는. 네. 그래서 주인 전세 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두 개 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둘 중에 더 좋은 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우선순위 매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무척 망설여지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여러분 어렵겠지만 해봐야 늘어요. 안 해보고 느는 수는 없어요. 실패할까봐 그냥 안 하고 저렇게 어려운 거 투자 비법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힘든 거 나한테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맞습니다. 조건 협상 충분히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1순위 물물을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매월 앞마당 만들 때 이렇게 저환수원리를 뭐 임장보고서 쓸 때 체크리스트 해서 하나씩 해서 탑3 매물 만들고 저환수원리 체크해서 스스로 생각 적어보고요. 네, 저평가된 건지 환급성 있는 건지 수익성 있는 건지 적어보고요. 그 중에서 유리한 투자가 있는지 선택해보고 그리고 이거 넘어서 마지막에 이거 했는데 투자가 이 지역에서 마땅한 게 내 투자금에 맞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모의 투자를 해야 돼요. 모의 투자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임장보고서 쓰면서 실전적인 투자 사고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실 저는 처음부터 했었어요. 처음부터 했는데 그걸 한 게 제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선배의 임장 보고서를 봤더니 그 선배가 제가 후반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이렇게 저는 써요 하면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의 투자하듯이 물건을 가지고 물건 하나나 세 개 정도 가지고 지금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 안 되는 거잖아요. 임장 보고서 쓰면서 이 매물 상황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걸 해야 현장에 가서 입을 한 번이라도 열어볼 수 있어요. 네. 자, 매물 상황은 이런데, 네. 자, 투자금은 다 좋은데 총 투자금을 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리고 약간 9억 5천이면 비싼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입주 매물인데 매매 전세 동시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좀 어렵다. 이게 보틀렉이구나. 이건을 못 사는 보틀렉이구나. 라고 적고 나 혼자 스스로 솔루션을 적습니다. 솔루션. 그러면 매매가를 내고를 할 수 있을까? 근거는 뭐지? 최근 실거래 호가 등. 근거를 찾고 그러면 혹시 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세를 살아줄 수 있다면 자금 해지되지 않을까? 혼자 시나리오 써서 혼자 머릿속에 굴려요. 거기 욕실이 좀 수리가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좀 깎아주세요. 9억 천. 네. 매도인이 이사를 한다고 했지 언제까지 이사한다고는 안 했잖아. 그럼 나랑 주인 전세를 좀 써주고 그리고 당분간 나랑 살면서 내가 임차인 구하면 되잖아. 라는 걸로 협의, 그러니까 모의 투자 진행. 이렇게 해보면서 얘네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실제로 그 현장 가서 해보는 거야. 내가 투자할 때. 그래서 매물 인정보고서 마무리 장표에서 만약에 투자에 나한테 핏한 게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투자 못한다로 끝내지 말고 모의 투자까지 이렇게 연결해보는 것까지 해서 꼭 숙련시켜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현장에 적용도 많이 했었어요. 자, 정리하자면은 투자 원칙에 맞는 물건을 선별해서 찾는 방법은 항상 그 앞마당이 어떤 지역이든지 가서 어떤 매물도 저환수 원리 맞춰본다. 이걸 연습을 계속한다. 그리고 투자 물건을 대하는 순서는 갭이 맞는지 아닌지로 OX 하는 게 아니고 원칙에 맞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 그 원칙에 다 맞는 것 중에 내 투자금에 맞는지를 검토한다. 거기에서 투자금이 맞다면 이 물건이 내가 알고 있는 앞마당 물건들 중에서 가장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건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금과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이게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앞마당에서 제일 좋은 가치의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맞다고 해도 다시 호흡을 다시 바꿔서 큰 시야로 내 앞마당에서 최선인가 확인하고 투자금이 맞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면 살 수 있는지 상황을 살피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첫 번째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첫 번째 돼도 이상한 거예요. 네,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야 된다. 이 부분이 순서예요. 이 부분이 순서고 여러분들이 하는 최고의 투자는 투자 기준에 맞는 것 중에 더 좋은 가치. 를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봅니다. 사장님한테 계속. 그리고 조건 수락에 따라서 1등 매물 달라진다 기억하고요. 가장 최고의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1등 단지를 사는 게 아니라 투자 원칙 기준에 맞는 후보들 중에서 가격 세팅 등을 맞춰가는 거 그걸 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찾아가는 물가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되셨죠?